얘기가 이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오늘 아침 같이 좀 나눠보면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이렇게 조금 번역이 좀 투박하게 사람을 다룬다라는 것 자체가 어 좀 우리가 느끼기에는 약간 사람을 다뤄?' 이런 어 아주 좋아 보이는 멘트는 아닌데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뭐 다루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잘 동기부여하고 잘 리드하는 어떠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인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세 가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누군가를 예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칭찬해 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일할 수 있게끔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먼저 보면 29 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 "비난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비난은 위험하다.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존감을 훼손하며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길게 많은 예들을 제시를 하죠. 오 왼쪽에 보면 그 싱싱교도소 가장 악명 높은 싱싱교도소에서 그 많은 범죄자들조차도 자신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내가 왜 사람을 죽였는지, 내가 왜 그런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변명하느라고 바쁘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순순히 시인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오른쪽에 제가 읽어 드렸던 부분처럼 "비난은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래서 여기 뒤에 이렇게 멘트가 나오잖아요. "자부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존감을 훼손시키며 적개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비난이라는 것이 비난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누군가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싶으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비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조차도 우리 아이들, 우리 배우자들 그리고 또 나의 파트너들, 나의 스폰서조차도 이렇게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비난은 정말 쓸모가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얘기해 줬고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지금 링컨조차도요. 33 페이지에 보면 얼마나 유치한 짓을 했어요. 위에서 한 8번째인가요? 리 링컨이라고 타인에 대한 비판을 좋아했을까요? 오 물론입니다. 물론이다. 젊은 시절 인디애나주 피전 크릭 밸리에 살 때 그는 비판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편지나 시를 써서 그 사람들이 발견할 만한 곳에 떨어뜨려 놓곤 했다. 여러분 얼마나 유치해요. 우리 어렸을 때요. 국민학교 다닐 때 화장실에다가 너무 미운 친구 있으면 "누구누구 바보." 이렇게 쓴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누군가 썼겠죠. 어 그러니깐 화장실에다가 뭐 "이민호 바보." 뭐 "권혁선 바보." 이렇게 "누구누구 좋아한대." 막 이렇게 써 놨잖아요. 그런 유치한 짓을 우리도 어렸을 때 내가 알게 모르게 링컨조차도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롱하는 편지, 조롱하는 스토리를 써서 그 사람들이 보게끔 만드는 이러한 유치한 행동을 했던 링컨도 정말 결국에는
그런 행동들이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독이 됐지 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나서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스토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비난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알고 링컨은 정말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절대 비판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을 절대 비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정말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미드 장군에게 비난하는 편지. 근데 그 비난의 편지도 엄청나게 내가 숙련이 돼서 편지를 쓴 거예요. 절제해서. 정말 진짜 절제하고 절제해서 썼던 그 편지조차도 마지막에 미드 장군에게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적용했던 게 카톡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에게라는 카톡이 아주 좋은 카톡의 장치가 쓰여졌어요. 제가 누군가한테 정말 속상할 때 카톡방에서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거나 너무 좀 비양심적이거나 비매너인 행동을 하면 막 저한테 쓰는 그곳에다가 막 카톡을 써요. 그런 다음에 한 5번을 읽어요. '이걸 보냈을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 이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 그래서 정말 보내지지 않는 카톡이 나에게 그래서 저는 핸드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어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보내지 않았던 것들이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아 안 보내기 다행이다. 다 이유가 있었구나. 저분이 몸이 아팠구나. 남편하고 싸웠구나. 진짜 엄청난 고객과의 스트레스에 좀 속상했구나.' 이런 것들을 한 이틀 3 일만 지나고 나면 얼굴 보게 되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지 않는 우리 한 24 시간 지난 후에 얘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다렸다가 정말 충분히 내가 그를 이해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링컨이 37 페이지에 보면 많은 존경하는 많은 대통령들이나 위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항상 늘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 '링컨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내가 링컨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항상 이렇게 링컨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리더가 된다라는 건 우리 모두 리더가 될 수 있는 거고 리더가 된다라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의 딸이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맞아.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채운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박소미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내가 장희전 사장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난 비판 이거는 절대 필요하지 않다. 제가 17년 사업을 해서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잘못한 거 지적해서 얻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두 번째 인제 2 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41 페이지에 이렇게 맨 위에 나옵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은 억지로 끌어내는 건 억지로 하게 하는 건 그거는 일시적으로 눈앞에서는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그가 행복하게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스스로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한테요. 아침 6시에 미라클 돈도 안 나오면 안 된다고, 성공 못 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협박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이걸 강요하거나 이러면 5시 50분에 눈을 뜨는 게 지옥 같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에게도 너가 리더라면 이것 주문해야지. 너가 연봉이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너가 아침에 일어나서 미라클 돈독도 진행 못하는 사람이라면 너가 무슨 리더야? 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비난하고 이걸 강요하고 이런다라면 저는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는 게 지옥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제가 스스로 좋고 내가 스스로 너무 좋아서 같이 읽고 싶고 같이 읽은 걸 저의 17년의 네트워크의 어떠한 경험들을 카네기의 인간관계론과 함께 같이 녹여내는 것이 정말 우리 사장님들이 성공하는 어떠한 비결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면 이거 너무 좋겠다. 스스로 하게끔 만들고 스스로 동참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침에 돈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비결은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가장 뭐 식욕, 건강을 유지하는 거, 음식, 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거 외에 우리 스스로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거,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열망은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 본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험악한 인상 굳으신 그런 분들도요. 정말 멋지세요. 이렇게 우리 사장님 어쩜 이렇게 자영업을 한다면 어쩜 이렇게 가게를 깨끗하게 정리정돈해 놓으셨어요. 굉장히 부지런하신가 봐요. 우리 사장님 이렇게 인상 쓰고 계셔도요. 마음은 진짜 따뜻해 보여요. 원래 이런 분이 정말 마음은 정말 유리알처럼 정말 이렇게 여리고 따뜻하다라는 거 저 많이 봤거든요. 이런 말 한마디에 그런 험상궂은 분들도 정말 인상이 풀어지는 그런 마음이 녹여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 비전으로 메나테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이고 메나테크 제품이 얼마나 좋은 제품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이걸 먹고 싶어지게 그리고 스스로 이 일을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건 결국은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칭찬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메나테크를 알리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장님을 통해서 정말 메나테크를 제대로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사장님 같은 분이 얘기했을 때 훨씬 더 먹힐 것 같아요. 정말 더 빛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메나테크를 정말 사장님 같은 분이 같이 알려주셨을 때 훨씬 더 빛날 것 같아요. 라고 뭔가 그 사람이 무언가 했을 때 되게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 정말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제품 강의를 잘 못해요. 하지만 누구보다 연봉이 높잖아요. 그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만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그 사람의 비전을 얘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49페이지에 보면 제가 많이 사업 설명회 때도 많이 얘기하지만 중간 부분에 앤드류 카네기가 한 달에 하루에 거의 이게 얼마죠? 3,000달러면 얼마예요? 계산도 안 되죠. 그 당시 거의 100년 전에 가까운 그 당시에 건 연봉을 1억 가까이를 연봉이 아니죠. 1년에 100만 달러니까 이게 얼마예요? 10억.
10억 가까이를 연봉으로 주면서 슈와브를 CEO로 앉힌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철강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도 아니고 이 슈와브는 정말 다른 사람을 동기부여시키는 그러한 부분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을 다루는 이 슈와브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당신처럼 부하 직원을 잘 다룰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50페이지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얘기하죠. 부하 직원에게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제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은 인정과 격려입니다. 비판과 비난은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뒤에 이렇게 나와요. 55페이지에 55페이지에 아래에서 5번째 줄에 보면 정직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정을 해주기로 하자. 다른 사람을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평생에 걸쳐 그 말을 보물처럼 여기고 반복할 것이다. 당신이 그 말을 잊은 다음에도 몇 년씩이나 반복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제가 2번째 책이에요. 한 책은 너무 많이 낙서 저의 메모가 많이 되어져 있는데 이 2번째 책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나의 VIP들에게 인생 칭찬 만들어보고 적절한 타이밍에 해주기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저희 VIP 멤버들이면 브론즈 PD 이상이잖아요. 브론즈 PD 이상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욕심 많은 사람도 있고 진상도 있는 것 같고 제 마음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선입견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칭찬이 막 저절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진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저한테는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VIP 멤버들에 대해서 칭찬을 한번 써본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 저희 딸에게도 저희 남편에게도 엄마 아빠에게도 이렇게 칭찬을 적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큰딸은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 친화력이 아주 대단해요. 엄마를 닮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장점을 가지고 이런 칭찬을 적었어요. "넌 정말 멋진 리더가 될 거야." 그리고 둘째 딸은 되게 여리여리하고 굉장히 좀 여려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되게 잘 이해해 주고요. 불쌍한 동물들, 불쌍한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또 되게 잘 이렇게 가서 우는 아이들 달래주는 게 저희 딸이 잘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윤아 넌 진짜 소중한 없으면 안 되는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될 거야." 이렇게 그 사람에 맞게끔 어떠한 듣고 싶은 장점과 더불어서 듣고 싶은 칭찬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는 거죠. 제가 배신의 사장님한테 늘 사장님의 추진력은요 전 세계 1 등이에요. 제가 이렇게 써 놔야지만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뒷부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열의를 일으키고 싶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동기부여를 일으키고 싶다라면 그냥 멋있어요. 그냥 뭐 대단해요.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사람의 가진 최고의 장점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장점을 통해서 사업을 어떻게 잘 펼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멘트를 파트너들, 스폰서 또 때로는 스폰서에게도요. 그런 칭찬이 어마어마한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그런 칭찬을 한번 적어보는 그러한 반복적인 적용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 장에서 마지막으로 똑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상대에게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56 페이지에 "나는 개인적으로 크림을 얹은 딸기를 좋아하지만 물고기는 뭘 좋아해요? 지렁이나 메뚜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지렁이를 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다가 치즈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56 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거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유치한 일이고 멍청한 일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영원히 관심이 많다. 하지만 다른 사람 그 누구도 당신이 원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당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당신과 같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원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이 얘기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리더분들 중에는 많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보면 저는 이제 속으로 '눈치 없다. 오늘 이 자리는 본인 얘기할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즘 본인 관심사, 본인의 아이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런 여러분들 모여 있는 곳에서 혼자 말할 기회가 가장 많은데 여기서 우리 애가 지금 뭐 어떻고 우리 애가 어떻게 지금 잘하고 있고 우리 남편이 나한테 어떤 선물을 해 줬고 막 이렇게 자랑한다라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그래 좋겠다.' 이거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의 어떠한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그 사람들에게 함께 무언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많을까? 그 사람이 뭐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참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가 듣고 싶을까?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즐거울까?'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훨씬 더 그 상대가 우리에게 뭔가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우리가 또 너무나 쉽게 상처를 하는 너무 쉽게 그냥 관가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또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가 이렇잖아요. 그 처제가 두 아들을 예일대에 들어가서 그런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아들들이 답장도 안 해 주고 있을 때 카네기가 그 조카들에게 아주 심플하게 답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 $5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그렇게 수신에다가 여기에다가 써 놨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결국은 답장이 바로 왔어요. 엄마의 편지에는 답장을 안 했는데 삼촌의 $5가 들어가 있다. $5를 보냈다라는 그 멘트에 조카들이 다 답장을 했어요. 왜요? "삼촌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5가 없지요?" 라고 답장을 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동기부여를 시키고 싶고 함께 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그들에게 정말 뭘 주었을 때 그래서 카톡을 잘 안 씹히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를 잘 안 씹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맨아테크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원하는 얘기들, 원하는 것들을 줬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늘 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원포인트가 조금 길었는데요. 우리 사장님들 이 세 가지 우리 한번 멋지게 오늘 하루 적용해 보시고요. 오늘 꼭 놓치지 말으셔야 되는 건 진짜 내가 함께 사업하고 싶은 나의 파트너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한번 칭찬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얼굴 보면서 하려 그러면 되게 어렵지만 책에다가 한번 적어 보세요. 내가 어떤 칭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하루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만나서 체육대회 해야 되는 날인데
아직도 비가 안 오고 있어요. 이제는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 가지고. 지금 뭐 이벤트 업체가 다 지금 울상이에요. 다 취소됐다고 해요. 경기 수도권 근처는. 너무 아쉽지만 다음 더 멋진 더 많은 사람을 초청하라고 그런 건지 뭔가 또 깊은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체육대회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각각 소중한 분들과 소중한 시간 칭찬 노트 만들어서 꼭 오늘 하루 적용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우리 SO방에 오늘 내가 느낀 점 그리고 이 칭찬에 대한 내용들을 한 줄 꼭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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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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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